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3일 새벽 모의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지금 1년 4개월 정도 남았죠. 내년 후년 3월 7일이니까 그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면 뭐 많다면, 길다면 길고 아니면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친문 세력들이 어제 민주주의 4.0 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런 보도 아마 보셨을 텐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선이 1년 4개월 남았는데 지금 친문 후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민주당 내에 대선 경쟁이 시작됐다. 이것은요,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으로 한 발 다가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민주당이 분열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걸 1997년 신한국당 상황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내에서 경쟁이 시작된 거는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요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4.15 총선 때 선대위원장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고 대표가 되면 당직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결국은 자기 계파를 형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최근 특보단을 꾸렸는데, 이 특보단 규모가 24명입니다. 특보단장은 이계호 의원이고요. 이낙연 지사가 본인의 한평영광 이쪽을 이제 지역구를 물려준 사람이고, 이계호 의원은 그 후에 농림식품부 장관을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시 당선이 돼서 이번에 특보단장을 맡았는데, 여기에다가 공동단장은 전예숙, 김철민, 박완주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를 했고, 5선의 서른 의원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 핵심이다, 이렇게 기자 출신이죠. 친문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낙연 대표가 친문을 포섭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김영배 의원, 그 다음에 민평년 소속인 오영훈 의원, 오영훈 비서실장, 그 다음에 PK 출신인 최인호 수석 대변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계파별로 민평년, 왜냐면 이쪽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게 친문 계열, 그 다음에 민평년 계열, 그 다음에 PK, TK, 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을 이렇게 다 모아서 하나의 특보단을 구성하고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앞서 있죠, 민주당에서. 이게 1997년 이회창 총재 시절과 비슷합니다. 가장 앞서 있었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는 어떠냐? 이건 또 1997년 이인재 지사하고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별로 그렇게 세력이 형성돼 있지 않죠. 이건 최근에 이제 기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정책 시리즈 이런 거 이제 쭉 내는데, 여기에 김재용 경기도 정책 공약수석,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이재강 평화부지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모여 있고요. 그러니까 중앙정치 무대에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원내 의원들 중에서는 정성호 예결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정도껏 하세요 좀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 외에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 그 다음에 김병욱, 이규민 의원들, 이 사람들 다 경기도 출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 있다. 이것도 1997년이 이인재 경기도지사와 아주 비슷하다. 그러니까 원내 세력이나 이런 거로 볼 때는 비교가 안 되죠, 두 사람은. 그런데 지금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것도 1997년 이회창, 이인재 관계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요, 사람만 이렇게 바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 어제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58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 현역 의원만 56명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누구냐면 홍영표, 전해철, 도종환, 황희,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과거 부엉이 모임이라고 친문 핵심, 문재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문재인 청와대 출신 한병도, 정태호, 민형배, 고민정,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만 56명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좀 달리할 수 있는데, 저는 1997년에 제가 신한국당을 취재했었거든요. 그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의미하는 것, 이건 뭐냐면 첫 번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번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초에는 제가 김경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도저히 이걸 뒤집기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 친문은 갑자기 후보감이 제대로 없어진 겁니다. 처음에 조국 만들려고 했었죠? 안 됐죠. 그 다음에 지금 김경수 만들려고 했는데 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누구냐? 이걸 찾아 헤매는 과정이다. 그런데 명확하게 안 보인다. 제가 꼽은 사람은 뭐 김두관 의원 같은 사람을 꼽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이렇게 뭐 명확하지가 않다. 친문들이 좀 마뜩찮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있을까, 이 찾아내는 과정에서 이거 찾다가 보면 부지하세요일 테니까 일단 우리가 세력을 모아놓자. 다 흩어지기 전에, 이런 얘기입니다. 흩어지기 전에 세력을 모아놓자. 그래서 일단 모아놨습니다, 세력을. 그래서 56명, 전체적으로 보면 58명이 이제 이 4.0을 만들었는데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것도 1997년하고 따지면 뭐가 같으냐? 그때 정발협, 정치발전협의회라는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민주계에서, 민주계가 이회창 총재를 마땅치 않아 하는데 뭐 민주계 중에서도 이회창 쪽에 붙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인재, 뭐 같은 민주계니까 이쪽에 붙은 사람도 있는데 이수성 전 총리한테 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헤매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일단 정발협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자. 만들어 놓고 우리의 힘으로 차기를 선정하자. 이런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 4.0이 자기네들이 지금 마땅하게 뭐 의견이 엇갈리고 뭐 마땅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끼리 일단 뭉쳐서 힘을 모으자. 근데 어제 그 위원장 격인 도종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배를 탄 것,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 배를 탔다. 그러니까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친문 후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6명의 현역 의원이 힘을 합치면 이 민주당 내, 더불어민주당 내의 현역 의원이 뭐 거의 180명 가까이 되죠. 이제 열린민주당까지 다 합치면. 자, 그러니까 그 중에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면 우리는 못할 게 없다. 더군다나 핵심 아닙니까?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자신감. 근데 그 자신감의 이면에는 초조 불안감이 작용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후보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우선 한 배를 탄 것처럼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한쪽에 모아놓은 겁니다. 못 도망가게. 그렇지 않으면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쪽으로 쭉 빨려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3의 후보는 마땅히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흩어진 채로 놔두고 아무도 여기서 이 사람들을 한 곳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쭉 빨려 들어가서 원심력이 작용한다고 그러죠. 친문 입장에서 본다면 쭉 빨려 들어가서 여기에 핵심 몇 명 빼놓고서는 안 남습니다. 서로 자기네들끼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다가 보면 나중에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미 남들은 다 밤에 어느 쪽에 줄을 대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맡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 정치 오래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일단 뭉쳐서 공개적으로 명단을 발표해 놓으면 적어도 낮에는 못 도망갑니다. 뭐 밤에 도망가는 거야 어찌 하겠습니까만은 낮에는 못 도망가. 이런 걸 만들어 큰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릇에서 일단 뛰어내리지 못하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가. 그게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기대와 결속을 의미하는 것 같죠, 겉으로. 그게 아니라 저는 거꾸로 불안과 초조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1년 4개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 달입니다. 계속해서 세월은 흘러가는데 후보감은 나타나지 않고 이낙연 마땅치 않고 이재명 더 마땅치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어제 4.0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정발협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1997년에 정발협은 어떻게 됐느냐? 정발협도 일단 뭉쳐놨습니다. 이제 이른바 반창, 반이회창으로 뭉쳐놨는데 그 안에서 이회창 지지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낮에 정발협 모임에 나오고 밤에 이회창 캠프에 가서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수는 아니죠. 그러면 이제 여기 민주계에서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이수성으로 가자, 이인재로 가자, 이게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내부에서 막 삿대질하고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수성 전 총리는 뭐 후보 토론회 같은데 그런데 물론 나가는데 전날 술 마시고 이러고서 벌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후보 토론회 나가면 안 그래도 이인재 경기도지사 그 전코 팔팔한 경기도지사한테 밀리는 상황인데 거기 가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발협이 이인재파와 이수성파로 나뉩니다. 그래서 서로 반목을 하죠. 그러다 그냥 깨져버립니다. 이 4.0도 그렇게 될 개연성 상당히 높다. 제가 그래서 정발협과 4.0을 비교한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우선 첫 번째, 이 4.0이 후보감을 찾을 겁니다. 그러나 후보감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대선 후보감이 어떻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찾는다면 결국 친문 언저리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두관 의원, 그 다음에 유시민은 안 되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 후보군이라는 게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정세균 총리, 그 다음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거기다 뭐 소장파로 박용진 의원이 뭐 대권 도전 선언 비슷하게 했으니까 박용진 의원. 근데 박용진 의원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 어리잖아? 1997년에 이인재 지사가 대권 도전 선언을 했을 때 그때 민주계의 거의 뭐 태두죠. 김수환 전 국회의장 같은 사람이 구상유치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구상유치하다고 한 그 사람이 바로 후보 토론회 등을 거쳐서 이회창의 대항마로 큽니다. 그런 겁니다. 원래 정치가. 박용진 의원이 만약에 여기서 본인의 그 힘을 발휘해서 역량을 발휘해서 치고 나가면 1997년에 이인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4.0 내에서 박용진 의원 지지자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찾을 겁니다. 여기서. 근데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한국의 현대 정치사가 증명을 하죠.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임종석, 정세균 뭐 이런 사람들은, 김두관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나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만 지명도가 뭐 많이 다른 그 이재명, 이낙연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좀 약간 떨어질 뿐이지 갑자기 나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찾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기서 찾아지지 않을 것이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시간을 흘러가는데 의견이 여기서 하나로 모아지진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요, 이 사람들이 각자 도생의 길로 나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 이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더 유리할 것 같아. 이재명 지사가 유리할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슬슬 이제 낮에는 이 4.0에 나오고요. 밤에는 이제 이낙연, 이재명 쪽에 가서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상이 아마 내년 경선 임박해서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1년 4개월 남았죠. 근데 내년 경선은 대략 한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5월 정도부터 스타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5월 정도부터 4월, 5월 어간에 이미 이제 이 4.0 사람들이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줄을 서기 시작한다는 것은 곧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될 때,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될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그쪽하고 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아주 현실적인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발협의 예와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편이 갈립니다. 이낙연파, 이재명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두관파, 박용진파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 자, 우리 후보 의견 통일을 해서 후보 한 사람으로 몰아주자.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분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97년 정발협의 2020년 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또 이 민주주의 4.0이라는 것이 과연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시면 제가 얘기한 그 관찰의 포인트, 이걸 한번 대입시켜서 보시면 참 역사라는 아이러니가 돌고 도는구나. 아마 이런 느낌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